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있잖아. 글쎄, 오늘의 이야기는 3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그 순간 젊은 날의 나와 지금의 내가 동시에 숨을 고르는 느낌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첫사랑. 그 순간 젊은 날의 나와 지금의 내가 동시에 숨을 고르는 느낌이었다. 은퇴 후 시골 마을로 내려와 지낸 지 반년이 지나던 어느 늦은 오후, 윤재는 작고 조용한 마을 도서관의 문을 밀고 들어왔다. 오래된 목재 문이 느릿하게 열리며 은은한 종소리가 퍼졌고 오랜 책 냄새가 가득 배어 있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습관처럼 천천히 옮기며 신문이 놓인 자리를 찾았다. 세월이 그의 어깨를 조금 굽게 만들었지만 무표정 속에 깃든 체념은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듯 흔들렸다. 그는 신문을 펼치며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렸다. 또 집에서는 돈 얘기만 하고 이런 데라도 와야 숨 좀 쉬겠네. 그가 손가락으로 신문을 넘길 때 문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도서관 문을 살며시 다시 열었다 닫는 소리. 윤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시선을 신문에 둔 채 그대로 페이지를 넘겼다. 하지만 잠시 후 책장 사이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조용한 숨소리와 책을 살피는 손길이 이상하게 익숙하게 느껴졌다. 그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들었다. 반대편 책장 사이로 30년 전 시간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한 여인이 보였다. 긴 세월의 무게가 그녀의 어깨에도 내려앉아 있었지만 희미한 미소와 눈가에서는 분명히 기억 속 그대로의 혜정이었다. 윤재는 손끝이 떨려 신문이 바닥에 부딪히는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혜정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속삭이듯 말했다. 윤재. 그 이름을 부르는 혜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시간의 굴레를 한순간에 흔드는 힘이 있었다. 윤재는 경직된 표정으로 일어서려다가 어색하게 멈췄다. 혜정 여기가 어떻게? 혜정은 책을 가슴께 안은 채 오랜만에 만난 누군가 앞에서 감정을 숨기려는 사람처럼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고 있었다. 서울에서 잠시 내려왔어. 조금 쉬고 싶어서. 윤재는 그 말 속에 담긴 피로나 상처를 본능적으로 느꼈다. 혜정은 다시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근데 여기서 너를 보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네. 윤재의 입술이 굳게 붙어 떨어지지 않다가 천천히 열렸다. 나도. 아니 난 그냥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 두 사람은 마치 한 걸음 더 다가가기 두려운 사람들처럼 몇 발자국의 거리를 둔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윤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이 고개를 드는 걸 느꼈다. 젊은 날의 자신이 갑자기 되살아난 듯 숨이 가빠졌다. 세월이 돌려주는 기회라는 게 정말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혜정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랜만에 보니까 참 이상하다. 넌 그대로인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달라졌네. 윤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대로일 리가 있나? 세월이 별 수 없지. 두 사람은 억지로 웃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일고 있었다. 말을 잇는 동안 서로의 표정에서 애써 눌러놓았던 마음이 조금씩 비어나왔다. 혜정은 잠시 책을 내려놓고 윤재의 얼굴을 바라봤다. 깊은 한숨을 삼킨 듯한 목소리였다. 그동안 잘 지냈어? 윤재는 응, 잘 지냈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어디에서도 잘 지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지난 세월이 떠올랐다. 아내 영숙과의 끝없는 냉전, 돈 문제, 무의미한 일상. 그는 잠시 망설인 후 사실처럼 보이도록 최대한 단단하게 말했다.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지. 혜정은 그 말을 듣고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버틴다는 말밖에 할 게 없네. 그 말에는 그녀 삶의 균열과 상처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윤재는 그 한마디가 마음에 박혔다. 30년 전 꿈 많던 20살 시절의 혜정은 삶을 버틴다라는 말로 설명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 궁금했지만 아직 물어볼 수 없었다. 잠시 후 혜정이 물었다. 여기서 지내는 거 편해? 윤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뭐 조용해서 좋아. 사람들도 정겹고. 혜정은 마치 그 대답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놓인다는 듯 미묘하게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래, 잘 됐다. 넌 이렇게 조용한 데서 사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예전에도 그랬고. 그 말에 윤재는 가슴 깊은 데서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걸 느꼈다. 오랜 시간 아무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갑자기 말하려다 멈칫했다. 너는 어때? 여기 오래 있을 거야? 혜정은 눈을 내리깔며 대답을 피해갔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머무를지 다시 올라갈지 그냥 며칠은 생각 좀 하고 싶어서. 그 말 끝에 실린 미묘한 떨림은 윤재의 마음을 조금 더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서로 이상한 기류를 느끼며 잠시 침묵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말로 설명할 수 없어서 말보다 숨이 더 무거웠다. 그때 윤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화면에는 아내 영숙의 이름이 떴다. 그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혜정도 그 변화를 눈치채고 시선을 떨구었다. 윤재는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끊고 짧게 중얼거렸다. 또 돈 얘기겠지. 혜정은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윤재의 표정에는 오랜 피로와 체념이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이 혜정의 마음에도 작은 연민을 일으켰다. 그는 어색함을 지우려는 듯 애써 웃으며 말했다. 미안하다. 당황했지? 별거 아니야. 혜정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아. 누구나 사는 게 쉽진 않잖아. 그 말은 깊게 오래 묻혀있던 감정을 닿게 했다. 혜정이 이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자신을 발견하자 윤재의 가슴은 더 복잡해졌다. 둘 사이의 공기가 아련하게 흔들리던 그때 혜정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시간 되면 차 한잔 할래? 이런 데서 오래 있기 좀 그렇기도 하고. 윤재는 생각보다 빨리 대답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다. 둘은 동시에 아주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어색했지만 30년 전 추억의 조각들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처럼 부드럽게 이어졌다. 도서관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스치며 오래된 향기가 둘 사이를 비켜 지나갔다. 그 바람 속에서 윤재는 스스로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첫사랑. 그 순간 젊은 날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동시에 숨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그 숨의 떨림은 앞으로 어떤 바람을 몰고 올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도서관을 나와 마을길을 천천히 걷고 있을 때 혜정은 작은 카페 간판을 가리켰다. 오래된 나무집을 개조한 듯한 조용한 카페였다. 윤재는 카페 문을 열어주며 자연스럽게 안으로 안내했다. 문 안으로 들어가자 커피 볶는 고소한 향이 둘 사이에 퍼졌고 그 향만으로도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는 느낌이었다. 혜정은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햇빛이 내려앉는 모습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밝혔고 윤재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지어졌다. 혜정은 그 시선을 느꼈는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긴 조용해서 좋네. 서울에서는 이런 데 찾기 힘들어. 윤재는 커피를 주문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내려왔을 때 나도 그랬어. 시끄러움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조용한 게 오히려 낯설더라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조용함이 없으면 못 견디겠더라. 혜정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하게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마을 끝에 있는 작은 산자락과 점심 준비하는 연기들이 평화롭게 퍼지고 있었다. 그래, 이런 데서 살면 마음이 좀 내려앉을 것 같기도 해. 윤재는 혜정이 말끝을 흐린 이유를 자세히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다. 대신 부드럽게 물었다. 서울에서 많이 힘들었어? 혜정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혼하고 딸이랑 둘이 지냈어. 딸은 잘 컸지만 나는 잘 버틴 건지 모르겠네. 뭐, 다들 그렇지 살아보면. 그 말은 담담해 보였지만 오랜 세월 쌓여온 고단함이 담긴 허무한 한숨처럼 느껴졌다. 윤재는 말없이 그녀의 손끝을 바라보다가 스스로도 모르게 표정을 어둡게 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니까 더 미안하네. 혜정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미안할 일은 아니지. 우리 사이 어차피 끝났던 거니까. 그게 너한테도 끝났던 거였어? 윤재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조금 낮아졌다. 그 질문은 혜정의 가슴을 살짝 흔들었고 혜정은 마음이 들키는 것이 민망한 듯 눈을 돌렸다. 끝낸 건 나였잖아. 그러니까 끝난 거였지. 윤재는 그 말 속에 감춰진 어두운 결을 느꼈다. 내가 떠날 수밖에 없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 아냐? 30년 전에 미완성된 이별이 머릿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하지만 그는 그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때 윤재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혜정은 괜찮다며 웃었지만 윤재는 이번에는 화면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아내 영숙이었다. 윤재는 통화를 받을까 말까 고뇌하는 듯 했지만 결국 눌러 연결했다. 통화는 길지 않았다. 한참 동안 상대방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퍼붓는 듯 했고 윤재는 짧게 대답만 하다가 결국 고개까지 떨궜다. 전화를 끊자마자 혜정이 조심스레 물었다. 괜찮아? 윤재는 씁쓸하게 웃어 보였다. 괜찮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 말을 아끼던 그는 결국 가볍게 털어놓았다. 아내랑 사이가 별로야. 아니,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게 맞지. 함께는 살아도 대화는 없어. 돈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게 대부분이고. 혜정은 놀랍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세월이 지나면 사랑이 식기도 하고 의무나 책임만 남기도 하니까. 하지만 윤재는 혜정의 그 말이 자신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책임도 의무도 마음이 있어야 버티는 건데. 둘 사이에는 잠시 묘한 침묵이 흐르고 커피 향만 잔잔히 퍼졌다. 그때 혜정이 문득 말을 꺼냈다. 근데 나 여기 내려온 이유가 있어. 윤재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다. 표정은 어딘가 그늘져 있었다. 서울에서는 숨이 막히는 순간이 많았어. 딸도 이제 성인이니까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숨 좀 쉬고 싶었어. 윤재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혹시 여기 오래 머무를 생각이야? 혜정은 잠시 고민하듯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다. 응. 그냥 며칠은 아니,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아직 모르겠네. 근데 이곳이 처음 와보는 곳인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내려앉아. 윤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럼 잘 온 거네. 여긴 진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곳이야. 혜정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마치 오래전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을 다시 들은 듯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평온한 분위기도 잠시였다. 카페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동네 사람이었다.
윤재 아저씨 여기 있었어요? 아까 도서관에서 어떤 분이랑 같이 있던데 여자분이셨죠? 요즘 도서관에 같이 다니는 분이라던데. 그 말에 혜정은 순간 얼어붙은 듯 자세를 바로 했다. 윤재는 당황한 듯 그 사람을 향해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라. 하지만 이미 소문은 마을에 스며들기 시작한 듯 했다. 혜정은 입술을 꼭 다물고 창밖을 향했다. 윤재는 그런 혜정의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작은 마을에서 두 사람이 다시 가까워지는 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어쩌면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스쳤다. 혜정은 조용히 컵을 내려놓았다. 부담스러우면 미안해. 윤재는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 마을이 원래 그래. 작은 동네다 보니까 말이 금방 돌아. 혜정은 무언가 말하려다 고개를 숙였다. 그렇구나. 더 조심해야겠다. 윤재는 그 말에서 느껴진 거리를 놓치지 못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혜정은 윤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모습이 오히려 윤재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서로 불편해지지 않으려는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두 사람의 감정을 더 가까이 밀어붙이고 있었다. 잠시 뒤 카페를 나서는 길. 윤재는 용기를 조금 내어 말했다. 혜정아, 우리 천천히 얘기 좀 더 하자. 30년 동안 못했던 얘기들이 너무 많잖아. 혜정은 잠시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 지었다. 응, 그래. 천천히. 그 미소는 30년 전 길모퉁이에서 윤재가 처음 사랑을 느꼈던 그 표정과 아주 닮아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재회가 앞으로 어떤 상처와 비밀을 꺼내게 될지, 그리고 그 비밀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얼마나 흔들 것인지. 며칠이 지나고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오자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광장과 회관에 모이기 시작했다. 윤재는 은퇴 후 특별히 맡는 일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축제준비위원으로 끼어 있었고, 혜정은 마을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람들과 섞여 도우려고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체육관에 탁자들이 놓이고 주민들이 음식 준비와 안내 현수막을 정리하는 소리들로 곳곳이 부산스러웠다. 윤재는 무거운 의자를 옮기고 있다가 문 쪽에서 천천히 들어오는 혜정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밝으려는 듯한 표정으로 사람들에게 가볍게 인사를 했다. 윤재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자연스러운 듯 물었다. 와줬네. 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보였다. 도움이 될까 해서. 나도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윤재는 말없이 그녀 옆에 의자를 건네며 말했다. 같이 붙이면 금방 끝나. 저쪽에서 이름표도 만들고 있어서 가봐도 되고. 혜정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작은 탁자에 앉아 이름표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동작은 아주 정갈했고 오랜 시간 바쁘게 살아온 사람의 섬세함이 배어 있었다. 윤재는 의자를 옮기면서도 계속 그녀가 시야에 들어오는 걸 느꼈다. 한참을 일하다가 혜정 쪽을 향해 말했다. 근데 마을 사람들한테 어색하진 않아? 혜정은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사람들이 다들 따뜻해서 괜찮아. 오히려 내가 더 조심스러운 거지. 윤재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 이상의 말은 하지 않았다. 대신 가까이 다가가 이름표를 붙이는 그녀 옆에 앉았다. 이름표 글씨가 예쁘네. 예전에도 이런 거 잘했지? 혜정은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그걸 아직도 기억하네. 윤재는 그 말에 어색하게 고개를 긁적였다. 기억하려고 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남아있더라고. 이상하게.
혜정은 그 말에 잠시 시선이 흔들리며 진심을 감추지 못한 미소가 번졌다. 그때 체육관 반대편에서 누군가 점심 먹으러 가요. 하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나가기 시작했고 윤재와 혜정도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섞여 체육관 밖으로 걸어나갔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은 언뜻 보기에도 편안했다. 하지만 그 편안함이 너무 익숙해서 더 위험해 보이기도 했다.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혜정을 불렀다. 엄마. 윤재가 놀라 돌아보니 한 20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세련된 복장과 예민하게 굳은 표정, 서울 생활의 흔적이 묻어나는 기세였다. 그녀는 분명 혜정의 딸 서아였다. 혜정은 살짝 굳어진 얼굴로 말했다. 서아야, 어떻게 왔어? 갑자기. 서아는 효도 방문을 온 딸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를 지켜보는 의심스러운 눈빛이 먼저였다. 그녀는 윤재를 위아래로 훑고 난 뒤 다소 차갑게 물었다. 엄마, 이분 누구야? 분명 처음 보는 남자. 그런데 엄마와 너무 가까워 보이는 모습이 기분 나쁜 듯했다. 혜정은 당황한 기색으로 윤재를 바라봤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옛날 친구야. 여기서 우연히 만났어. 서아는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불편함을 숨기지 않으며 말했다. 우연히? 여기까지 내려와서? 엄마가 말도 안 하고 내려오니까 걱정돼서 왔더니 남자분이랑 함께 있네. 윤재는 이 상황이 혜정에게 부담될까 생각하다가 서아에게 정중히 말했다. 아나는 그냥 정말 옛날에 알던 친구입니다. 혜정 씨가 도와준 게 있어서 같이 준비하던 중이었고요. 하지만 서아는 그의 태도가 너무 자연스럽고 엄마와의 거리감이 친근해 보여 오히려 더 눈살이 찌푸려졌다. 그녀는 엄마를 끌듯 가까이 데리고 가 낮게 말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 둘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걸어갔고 윤재는 멀찍이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서아의 목소리는 작지만 분명 날카로웠다. 엄마,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낯선 남자랑 같이 있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정은 억울한 듯 숨을 내쉬었다. 오해하지 마. 그냥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라 인사나 한 거야. 같이 축제 준비하다 보니. 엄마. 서아의 말투는 단호했다. 엄마 착해서 남한테 너무 쉽게 마음 열잖아. 그러다 상처받는 건 늘 엄마였어. 혜정은 아무 말 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딸이 자신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재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잠시 뒤 서아는 다시 윤재를 훑어보며 예의는 차리지만 냉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를 도와주셔서 감사하지만 엄마가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예민한 상태라서요. 불편한 상황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윤재는 그 말이 결국 거리를 두라는 뜻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하지만 서아의 눈빛은 너무도 상처가 가득해 반박할 수가 없었다. 혜정은 딸의 손을 붙잡으며 조용히 말했다. 서아야, 그렇게 말하지 마. 이 사람 하나도 그런 사람 아니야. 그 말은 윤재의 마음을 조금은 안심시켰지만 동시에 그 말 때문에 상황이 더 복잡해졌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딸과의 대화를 마친 혜정이 윤재에게 조심스레 다가왔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미안해. 딸이 요즘 예민해서. 윤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잖아. 혜정은 그 말에 마음이 풀린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말 못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서아는 혜정 옆에서 묘하게 경계하는 눈빛으로 윤재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은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놓일 새로운 갈등이 될 것 같았다. 그날 축제 준비는 서아의 등장으로 어색하게 마무리되었지만 윤재와 혜정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잃고 싶지 않은 감정. 그 감정은 오래전 지나간 첫사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다시 살아나는 지금의 사랑 같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또 다른 벽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벽의 이름은 가족, 그리고 과거의 상처. 축제 준비가 끝난 날, 해가 붉게 내려앉은 늦은 오후 바람 속에서 윤재는 집 앞 평상에 잠시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아의 날 선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딸이 엄마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지만 그 눈빛 속에 자신이 위험한 존재로 비쳐 보였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윤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바라는 건지도 아직 모르는데 벌써 이런 오해를 만들다니. 그 순간 멀리서 조심스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혜정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어둑해지는 하늘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하루 종일 마음을 눌러왔던 긴장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혜정은 평상 옆에 조심스럽게 서서 말했다. 혹시 잠깐 괜찮을까? 오늘 일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서. 윤재는 자리 옆을 가리키며 말했다. 앉아. 나도 좀 생각하고 있었어. 혜정이 옆에 앉자 은은한 비누향이 바람과 함께 스쳤고 윤재는 오랜만에 누군가 곁에 함께 앉아 있는 느낌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하게 스며드는 걸 느꼈다. 혜정은 손을 모아쥐고 천천히 말했다. 아까 딸이 무례하게 굴어서 미안해. 사실 그런 애 아니야. 그냥 이혼하고 내가 혼자 오래 지내니까 나한테 뭐든 부담이 될까 걱정이 많은 거지.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살아온 지난 세월을 감추려는 듯한 담담함이 있었다. 마치 스스로 이미 충분히 상처를 받아왔다는 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듯한 태도였다. 윤재는 그녀의 손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는 건 당연하지. 나라도 그랬을 거야. 그리고 내 사정 몰라서 오해할 수도 있고. 혜정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먼 산을 바라보며 숨을 쉬었다. 사실 서아는 내가 좀 더 강했으면 좋겠대. 뭐든 혼자서 툭툭 해내고 누굴 의지하지 않고 그런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 말에는 세월이 쌓은 버거운 자책이 담겨 있었다. 윤재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근데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 누구든 어디엔가 기댈 때가 있어야지. 너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혜정은 그 말에 살짝 눈을 내리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난 누굴 믿는 게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어. 윤재는 그 말에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그녀가 스스로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다. 침묵이 잠시 머물렀다. 바람에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만이 그 사이를 채웠다. 한동안 침묵 끝에 혜정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윤재야, 나 사실 옛날부터 무서웠어.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다시 정이 들고 또다시 떠나는 걸 겪을까봐. 그래서 여기 내려온 것도 그냥 잠깐 쉬고 싶어서였어. 윤재는 눈을 내리깔며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 다시 누굴 만나게 될 줄 몰랐어. 그럴 마음 자체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지냈는데. 말 끝에 스스로 놀란 듯 입을 다물었다.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너무 드러내버린 듯해 조심스레 혜정의 얼굴을 살폈다. 혜정의 눈빛이 살짝 흔들리며 윤재의 말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은 듯했다. 그녀는 시선을 천천히 내려다보며 말했다. 윤재야, 넌 왜 이렇게 그때 그대로야? 그 말투도
이 분위기도 괜히 마음 놓이게 만들어. 윤재는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내가 그때 그대로라 그런 거 아니야? 난 지금 너를 보는데도 자꾸 예전 모습이 따라와. 그게 더 무서운 건 나일지도 모르지. 혜정은 그의 말에 살짝 고개를 돌리며 웃음인지 눈물인지 모를 감정을 삼켰다. 하지만 그 감정이 가라앉기도 전에 길 아래에서 누군가 빠르게 걸어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한 중년 남성이 다급한 표정으로 다가오며 윤재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윤재 형님, 좀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윤재는 놀란 얼굴로 일어섰다. 무슨 일이에요? 남성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산 위쪽에서 숲길 정비하던 사람들이 뭔가 묻혀있던 걸 발견했대요. 오래된 가방 같은 건데 안에 서류가 여러 개 들어있답니다. 형님 동생하고 관련된 것 같다고 해서 형님한테 빨리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윤재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다. 형의 실종 사건과 연관된 무언가가 드디어 나타난 것일까? 그토록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 그가 마음속 깊이 묻어둬야만 했던 과거. 혜정은 놀라 윤재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안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동생이랑 어떤 서류? 윤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정아, 나 사실 형 실종 사건 때문에 여기 내려온 거야. 몇십 년째 못 찾은 게 있어서. 혜정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윤재가 겪어온 세월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 이해하는 듯했다. 윤재는 다급하게 말했다. 일단 가봐야겠어. 혹시 모르니까. 혜정은 걱정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갈까? 아니야. 윤재는 그녀의 걱정을 덜어주려는 듯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혹시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 나 혼자 갔다 올게. 혜정은 그의 말에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그저 작게 말했다. 조심해서 다녀와. 윤재가 빠르게 걸어 내려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혜정은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불안을 느꼈다. 그의 발걸음에는 단순한 조급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해온 과거를 마주하려는 두려움까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혜정은 깨달았다. 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저녁 윤재는 깊은 산길로 향했고 혜정은 평상에 혼자 남아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다. 어둠이 깃들고 별빛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할 때까지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계속 같은 한마디를 되뇌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산길 끝 오래전 사용되던 임도 옆에는 소방차와 경찰 차량이 섞여 서 있었고 어둑한 불빛 사이로 여러 사람이 서류 꾸러미가 든 오래된 가방을 살펴보고 있었다. 윤재는 숨을 가다듬으며 다가갔다. 오래된 흙 냄새와 축축한 나무 냄새가 뒤섞인 곳,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깊은 숲 한가운데에서 과거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만 같았다. 현장 한편에 있던 마을 이장은 윤재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님, 이 가방 산길 정비하던 사람들이 흙더미 속에서 발견했답니다. 서류랑 편지 같은 게 들어있는데 성함이 적혀 있어요. 형님 성함이. 윤재의 얼굴에서 피가 스르르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가방을 받아들었다. 가죽이 바스러질 듯 낡아 있었고 금속 장식은 녹이 슬어 있었다. 지퍼를 여는 순간 습기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한꺼번에 스며올랐다. 서류를 펼치자 필체가 희미하게 바랜 편지들이 쏟아졌다. 그중 첫 장에는 낯익은 글씨체가 있었다. 윤재의 형, 윤호가 남기던 글씨체였다. 윤재야, 이걸 보는 날이 오긴 오는구나. 나는 지금. 윤재는 더 이상 문장을 소리내어 읽지 못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마을 사람들은 눈치껏 자리를 비켜주었고 숲속의 공기는 더 차분히 가라앉았다. 윤재는 물기 어린 눈을 억누르며 남은 편지를 정성스럽게 가방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제가 잠시 보관할게요. 정식 조사는 나중에라도 제가 협조하겠습니다. 돌아오는 길, 산길 위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떨어졌고 바람이 천천히 윤재의 옷깃을 흔들었다. 가방을 품에 끌어안은 그의 눈에는 긴 세월 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억울함,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후회. 마을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어 있었고 가로등 아래서 혜정이 외투를 걸친 채 서 있었다. 어두운 길 끝에서 윤재의 모습이 보이자 그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혜정이 걸음을 서둘러 다가오며 물었다. 괜찮아? 얼굴이 너무 힘들어 보여. 윤재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다. 괜찮아. 그냥 오래된 일들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좀 정신이 없어. 혜정은 그의 손에 들린 가방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안에 있는 게 너한테 많이 중요한 거구나.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답했다. 형이 사라진 후에 아무것도 못 찾았었어. 흔적도 이유도. 그런데 여기서 이런 게 나오다니 말도 안 돼. 혜정은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다. 혹시 같이 있어줄까?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오래 기다린 거 아니야? 그녀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마음이 정확히 닿는 곳을 찌르는 듯했다. 윤재는 잠시 말이 없었다. 혼자 지내온 세월이 길다 보니 누군가 곁에 서서 걱정하는 목소리를 건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된 문을 조심스럽게 여는 사람처럼 말했다. 옆에 있어주면 좋지. 혜정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 말이 뜻하는 감정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뒤쪽 골목에서 누군가 잠시 지켜보는 느낌이 스쳤다. 혜정은 돌아보려다 멈췄지만 이미 그림자는 사라진 뒤였다.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 혹은 그냥 착각이었을까? 윤재는 혜정의 시선이 흔들리는 걸 보고 조용히 물었다. 왜 그래? 아니야. 그냥 갑자기 바람이 좀 차서. 혜정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표정에는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 젖어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을길을 천천히 걸었다. 조용한 밤마을에 가로등이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고 두 사람의 걷는 속도는 어느새 자연스럽게 맞춰졌다. 혜정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재야, 너 지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근데 내가 원하면 난 내 이야기를 언제든 들어줄 수 있어. 윤재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잠시 멈춰섰다. 그녀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정아, 너한테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말하고 싶다. 혜정의 심장이 살짝 조여왔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너랑 있으면 정신없이 복잡했던 것들이 잠시라도 멈추는 느낌이야. 그게 너무 고맙다. 혜정은 그의 말에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는 듯 살짝 굳어 있고 눈빛에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번져갔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래. 말을 마치는 순간 혜정의 시선이 다시 한번 어두운 골목 쪽으로 흔들렸다. 아까 느꼈던 기묘한 기척이 사라지지 않고 뒤늦게 마음을 찔렀다. 그러나 윤재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한 듯 가방을 단단히 들고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고맙다, 혜정아. 혜정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마음 구석에 스며든 또 다른 감정 하나를 떨쳐내지 못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스친 골목 끝의 어둠. 그 안에선 아무 소리도 없었지만 묘하게 누군가의 숨 같은 느낌이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흐린 하늘 아래 마을 전체가 축제 전날 특유의 들뜬 공기와 동시에 바쁜 움직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윤재의 마음은 어젯밤 발견된 가방과 편지들 때문에 여전히 어딘가 둔탁하게 눌려 있었다. 머릿속에서 형의 글씨가 아직도 생생하게 떠나지 않고 있었다. 윤재야, 이걸 보는 날이 오긴 오는구나. 그 문장을 마음속에서 되뇌는 동안 윤재는 마을회관 앞에서 의자를 나르며 인부들과 함께 움직였다. 그의 표정은 겉보기엔 평온했지만 눈동자는 깊은 곳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때 아침장을 보고 돌아오던 혜정이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회관 쪽으로 걸어왔다. 온기 있는 눈빛으로 윤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제 잠 한숨이라도 잤어? 윤재는 억지로 미소를 만들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뭐 자긴 잤지. 근데 꿈이 좀 이상하더라. 혜정은 그의 얼굴을 한 번 더 살피며 말했다. 걱정되면 나한테라도 얘기해. 어제처럼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 말에 윤재는 눈을 천천히 내리깔았다. 누군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걱정해 주는 것이 오랜만이라 마음 한편이 뜨끔했다. 하지만 그 순간 회관 뒤쪽에서 서아가 나타났다. 책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경계로 굳어 있었다. 서아의 눈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와 표정을 빠르게 훑었다. 그러다 혜정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엄마, 아침에 간단히 얘기하자고 했던 거 지금 얘기할 수 있어? 혜정은 잠시 윤재를 바라봤다가 서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잠깐만. 계속 뒤에서 지켜보는 서아의 시선 속에 두 사람은 잠시 눈을 마주쳤고 윤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혜정은 딸과 함께 회관 옆 인적 드문 곳으로 걸어갔다. 서아는 걸음을 멈추자마자 바로 말을 꺼냈다. 엄마, 어제 그 사람하고 있었던 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혜정이 당황한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다. 서아야,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그냥 얘기 좀 하던 중이었어. 서아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을 끊었다. 엄마,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내가 다 봤어. 근데 이제 와서 또 누굴 만나고 감정이 흔들리는 거, 난 솔직히 무서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엄마가 또 상처받을까봐. 그 말에는 딸로서의 불안과 사랑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혜정은 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는 더는 예전처럼 누굴 무작정 믿거나 기대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서아야, 엄마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조심하고 있어. 서아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물었다. 엄마 혹시 그 사람 좋아해? 아니면 마음이 가고 있어? 혜정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그리고 솔직함을 선택했다. 조금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건 사실이야. 서아는 그 말에 잠시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돌려 회관 쪽을 바라봤다. 마치 윤재라는 존재가 엄마에게 어떤 의미가 되어가는지 확인이라도 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다 그녀의 시선이 갑자기 멈췄다. 회관 건물 뒤에 검정 모자를 눌러 쓴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 남자는 두 사람을 잠시 지켜보다가 누가 알아차렸다는 듯 급히 시선을 돌리고 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서아는 놀라 혜정의 팔을 살짝 붙잡으며 물었다. 엄마 저 사람 봤어? 혜정은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남자는 사라진 뒤였다.
바람만 남아 구석에서 흔들렸다. 서아는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까도 엄마 집 근처에서 저런 옷 입은 사람 본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혜정은 순간 어젯밤 윤재와 헤어질 때 느꼈던 묘한 기척이 떠올랐다. 어두운 골목 끝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던 듯한 느낌. 그때는 그냥 기분이라 넘겼지만 지금 다시 떠오르는 순간 뭔가 석연찮았다. 하지만 혜정은 딸을 불안하게 만들기 싫어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마 축제 준비 때문에 외지에서 일하러 온 사람일 거야. 별일 아니야. 그러나 서아는 쉽게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때 멀리서 윤재가 다시 들고 가야 할 의자 더미를 정리하며 서 있었다. 조금 전보다 어깨가 축 처진 듯한 모습. 한 사람의 감정이 뒤섞인 복잡함이 그 무표정 속에서 스며 나오고 있었다. 서아는 그런 그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근심스럽게 깨물었다. 그녀의 시선에 담긴 감정은 단순한 질투나 경계가 아니었다. 엄마의 행복을 빼앗아갔던 과거의 그림자가 또다시 엄마와 자신을 덮칠까 두려운 마음이 섞여 있었다. 혜정은 딸의 생각을 알 듯 말 듯한 얼굴로 서아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오늘은 축제 준비만 집중하자. 다른 일은 차차 생각하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도 불편한 그림자가 조용히 퍼져가고 있었다. 누군가 마을을 둘러보며 자신들과 윤재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불길한 감각. 그리고 그 불길함 뒤에는 윤재가 마주한 과거의 진실이 점점 현실로 떠오르고 있다는 예감이 깊게 자리 잡았다. 그날 오후 회관 앞에 다시 작은 소란이 생겼다. 누군가가 마을 초입에 주차된 낯선 차량을 언급했고 그 주변에서 서성이던 그림자가 있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 윤재는 그 소문을 듣고 조용히 눈을 좁혔다. 낯선 사람? 누군데? 마을 사람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뭐 관광객일 수도 있지만 분위기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 집 쪽도 잠깐 둘러본 것 같아요. 윤재는 잠시 말이 멈췄다. 어젯밤 가방에서 발견된 형의 편지.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암시적으로 남아있던 누군가의 감시라는 표현. 그 모든 퍼즐이 묘하게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윤재는 조용히 속삭였다. 설마 아직 끝난 게 아닌 건가? 그리고 멀리서 혜정과 서아가 걱정스럽게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윤재는 그 시선에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날 오후 바람은 조금 더 거세게 불었다. 마을 전체에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지만 서로는 아직 그 불안의 실체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중심에는 형의 실종, 낯선 남자의 그림자, 그리고 점점 서로에게 깊어지는 감정. 이 하나로 엮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하늘은 잿빛으로 무거워졌다. 축제 준비로 붐비던 마을은 이따금 스쳐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긴장한 듯 조용해졌다. 윤재는 회관 일을 끝내고 잠시 숨을 돌리려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의 손에는 형의 가방에서 나온 두 번째 편지가 들려 있었다. 아직 차마 다 펼쳐보지 못한 채 불길함만 가슴속에 가득 웅크리고 있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편지 귀퉁이가 팔랑거렸다. 그 순간 윤재는 결심한 듯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형의 두 번째 편지. 윤재야, 내가 왜 갑자기 사라지는지. 너는 분명 의문을 가질 거다. 그게 당연해. 하지만 내게 시간을 좀만 더 줘. 누구도 믿지 마라. 특히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종이 아래쪽이 거칠게 찢겨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히 숨기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뜯어냈던 것처럼. 윤재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형의 글씨는 급하게 흔들린 흔적이 분명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쓴 글씨체가 아니었다. 형,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사라졌다. 윤재는 더 이상 혼자 붙잡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회관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딘가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지방 번호도 아니고 저장되지 않은 낯선 번호. 윤재는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잠시 묵음. 그 뒤 낮게 기계음처럼 변조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 찾고 싶으면 조용히 있어. 윤재의 숨이 턱 막혔다. 뭐라고? 너 누구야? 형이 어디 있어? 그러나 목소리는 대답하지 않고 짧게 한마디만 남겼다. 손대지 말랬어. 뚝. 전화가 끊겼다. 윤재는 얼어붙은 채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차갑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형의 편지에서 느껴졌던 그 누군가의 그림자와 완전히 맞아떨어졌다. 그때였다. 윤재 씨?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윤재는 놀라 뒤돌아보았다. 혜정이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그녀의 표정이 걱정으로 굳었다.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어요? 무슨 일 있어요? 윤재는 한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방금 들은 통화를 말해도 될까? 혜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닐까? 그 모든 것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다. 윤재는 결국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혜정은 깊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숨기고 있다는 걸 가볍게 알아챈 듯한 표정. 하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윤재 씨,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나한테 말해도 돼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고. 그 말이 더 가슴을 무겁게 눌렀다. 윤재는 억지로 미소를 짓고 자리에서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딘가 멀리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짤그랑.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봤다. 마을 입구 쪽. 축제용 철제 구조물을 세우던 곳 근처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윤재와 혜정도 빠르게 그쪽으로 달려갔다. 거기에 떨어져 있던 것은 구조물의 파편이 아니라 검정 모자를 눌러 쓴 낯선 남자의 휴대전화였다.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휴대전화 화면은 충격으로 깨져 있었고 그 틈 사이로 화면에 떠 있던 최근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다. 사진 속에는 윤재의 형이 있었다. 어두운 방 한가운데서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주변에는 낯선 그림자가 둘러싸여 있었다. 윤재는 숨을 완전히 잃었다. 심장이 몸을 쳐내듯 뛰기 시작했다. 혜정은 그의 손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재 씨, 이 사람 형분이에요? 윤재는 떨리는 목으로 대답했다. 살아있어. 그 순간 주변을 둘러보는 수많은 시선 속에서 윤재의 고요한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형을 찾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되자 마을 축제 준비로 떠들썩하던 골목들은 하나둘 불이 꺼지며 조용해졌다. 그러나 윤재의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낯선 남자의 휴대전화에서 떠올랐던 형의 흐릿한 얼굴, 그리고 형을 둘러싸고 서 있던 정체 모를 사람들의 실루엣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살아있어. 그가 낮게 중얼대자 그 말은 마치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주문 같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서 거실을 서성였다. 형이 왜 사라졌는지,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왜 침대 밑에 남기지도 않은 편지가 들어 있었는지. 여러 생각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이 탁 막혔다. 그때였다.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거의 없었다. 윤재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돌렸다. 문이 열리며 복도의 어둠 속에서 보인 얼굴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었다. 혜정이었다.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작은 보온병을 들고 서 있었다. 혹시 잠을 못 주무실 것 같아서요. 따뜻한 차 좀 가져왔어요. 윤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다. 혜정은 살금살금 들어와 보온병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길은 윤재의 얼굴을 살폈다. 오늘 엄청 흔들리셨죠? 윤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무섭다. 형이 왜 이런 일에 휘말렸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혜정은 차를 컵에 따르며 낮게 말했다. 혼자 감당할 필요 없어요. 제가 옆에 있어 줄게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윤재는 순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 안쪽이 뜨거워지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 하지만 차가 조금 식어갈 때쯤 혜정의 시선이 테이블 아래 놓여 있던 형의 두 번째 편지에 멈췄다. 이거 형분이 남긴 거예요? 윤재는 잠시 망설이다 편지를 건넸다. 혜정은 조심스레 읽다가 찢겨 있는 끝부분에 손가락을 대며 말했다. 특히 뒤에 뭔가 적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일부러 떼어낸 것처럼 보이네요.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느꼈어. 그리고 그 전화. 혜정 씨한테는 말 안 하고 싶었는데 낯선 남자가 형 찾지 말라고 했어. 조용히 있으라고. 혜정의 표정이 굳었다. 누가 그런 전화를. 그러다 그녀는 손가락을 입가로 가져가며 작게 숨을 들이켰다. 윤재 씨 혹시 그 남자. 오늘 낮에 축제장에서 떨어뜨린 휴대전화. 그 주인일까요? 윤재는 그 말을 듣고 번개처럼 떠오르는 연결고리를 느꼈다. 그 남자. 검정 모자를 눌러쓰고 급하게 도망쳤던 모습. 그리고 휴대전화 안에 남아있던 형의 사진. 그 남자였어. 혜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흔드는 가지들 사이로 골목 끝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본 것 같은 느낌이 스쳐갔다. 하지만 다시 쳐다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재 씨, 형분이 사라지기 전에 혹시 뭔가 혼자 고민하던 게 있었나요? 말하려다 말한 일이라든지. 윤재는 깊은 기억 속을 더듬었다. 형 윤호는 평소 과묵한 사람이었고 속내를 쉽게 꺼내지 않는 성격이었다. 그러나 사라지기 전 몇 달 동안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이야기하던 모습이 몇 번 있었다. 윤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 받을 때 표정이 달라졌었어. 무서운 걸 숨기듯. 말도 더 조심하고. 그리고 내가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끊고. 혜정은 손가락을 맞물며 천천히 말했다. 그건 누군가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형분을 붙잡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윤재는 차가워진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때 혜정이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눈을 크게 떴다. 잠깐만요. 그 휴대전화의 사진 말고 다른 건 없었어요?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화면이 깨져서 사진만 겨우 봤어. 혜정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 한 장을 꺼냈다. 축제장에서 떨어져 있던 남자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던 위치를 대강 스케치해 둔 메모였다. 이 남자, 휴대전화를 급하게 떨어뜨리고 도망갔다면 아마 중요한 걸 숨기다가 들킨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게 윤재 씨 형분과 관련된 거라면 윤재의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그럼 형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혜정은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조용히 그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찾아요. 우리 같이. 조용한 말 한마디가
윤재의 굳어있던 어깨를 조금 풀어주었다. 하지만 그 순간 창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아주 빠르게, 마치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도망가는 듯한 움직임. 윤재와 혜정은 동시에 창가로 다가갔지만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정막만이 골목을 덮고 있었다. 그리고 윤재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진동하기 시작했다. 저장되지 않은 또 다른 번호. 윤재는 손을 떨면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 뒤 낮으면서도 익숙한 목소리. 윤재야. 윤재의 모든 근육이 굳어졌다. 그건 분명 형 윤호의 목소리였다. 윤재는 숨이 멎은 사람처럼 휴대전화를 붙잡고 있었다. 혜정도 긴장한 눈빛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집안은 숨소리조차 삼켜버린 듯 고요했다. 형 맞지? 윤재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도 외부 소음도 없이 마치 작은 방에 갇혀 있는 사람의 숨소리 같았다. 그리고 낮게 아주 조심스럽게 형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재야 듣고 있지?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어디야? 지금 어디 있어? 살아있다는 건 어떡해? 그러나 형의 목소리는 곧바로 답하지 못했다. 숨을 고르는 소리가 전화기 안에서 마이크를 긁는 것처럼 들렸다. 마치 말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억누르는 듯한 기침이 뒤따랐다. 혜정은 손을 입가에 가져가며 준비된 듯 기다리고 있었다. 윤재는 계속 이어서 말했다. 형, 내가 찾을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만 말해. 형의 목소리가 그를 끊었다. 급하고 갈라진 목소리였다. 아무데도 오지 마. 나 찾지 말라고 했을 때 들었지? 윤재는 소리를 질렀다. 그걸 왜 듣고 있어? 형이 왜 사라져야 했는데? 무슨 일에 휘말린 건데?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는 소리. 그리고 형의 낮은 탄식. 시간이 없다. 윤재야. 누가 나를 여기 숨긴 건 아니야. 내가 스스로 온 거야. 뭐라고? 스스로? 윤재는 혜정과 눈을 마주쳤다. 혜정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형이 숨겨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라졌다는 말은 지금까지의 모든 단서를 무너뜨리는 말이었다. 윤재는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스스로 사라져? 누가 형을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니고? 하지만 형은 그 질문에 대답하길 거부하듯 급하게 말했다. 윤재야, 예전에 우리 마을에서 기억 안 나는 일 하나 있지? 윤재는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하지만 형이 어떤 일을 말하는지 정확히 떠올리기 힘들었다. 무슨 말? 형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전화기를 누군가 빼앗아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형의 말이 격해지기 시작했다. 기억해. 그날 밤 물가 근처에서 그 순간이었다. 퍽! 무언가에 맞는 소리. 그리고 형의 목소리가 끊겼다. 윤재는 절규하듯 외쳤다. 형? 대답해. 그러나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미세한 전파음만이 깨진 유리처럼 귀를 긁었다. 잠시 후 아주 느리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형의 목소리가 아닌 차갑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 지금부터 윤재 씨는 형분과의 대화를 금지합니다. 혜정은 숨이 막히는 듯 윤재의 팔을 꽉 잡았다. 남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이건 경고가 아니에요. 실행을 위한 알림입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윤재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떼지 못했다. 몸은 떨리고 숨이 막혔다. 바닥이 꺼져버린 듯한 감각.
혜정은 두 손으로 윤재의 손을 감싸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 씨, 형분이 말하려던 그 물가에서 있었던 일, 그게 뭔지 기억해요?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다. 기억나지 않아. 정말 아무것도. 혜정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마음을 가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그 기억을 찾아야 해요. 형분이 스스로 사라졌다고 말한 이유도, 누군가가 지금까지 형분을 쫓는 이유도 그 기억 속에 있을 거예요. 윤재는 입술을 깨물었다. 형의 마지막 끊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그날 밤, 물가 근처에서 윤재는 기어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잊어버렸던 과거의 조각들이 조금씩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윤재는 형의 목소리가 끊긴 휴대전화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흐릿한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여 낯설기까지 했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그날 밤 물가 근처에서, 그 말이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혜정은 조용히 윤재의 옆에 앉아 있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른 뒤 혜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 씨, 물가에서 있었던 일, 그게 어떤 사건이든 윤재 씨가 기억을 찾기 싫어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윤재는 고개를 들었다. 아픈 지점을 찌르는 말이었지만 도망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내가 기억을 일부러 지웠다는 말인가요? 혜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일을 겪으면 기억을 밀어내기도 해요. 근데 형분이 그걸 언급했다는 건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시작일 가능성이 커요. 윤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가슴 속에서는 또 하나의 의문이 떠오르고 있었다. 형이 왜 스스로 사라졌다고 했을까? 그리고 그 남자는 왜 형을 통제하는 것처럼 말했을까? 형은 자유로운 건가? 감시당하는 건가? 윤재는 머리를 싸쥐었다. 생각이 얽히고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그때 문자 알림음이 울렸다. 윤재는 깜짝 놀라 휴대전화를 들었다. 발신자 미래. 윤재는 숨을 멈추었다. 그 이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이름. 첫사랑 미래. 혜정이 윤재의 표정을 보고 말했다. 누구예요? 표정이 이상해졌는데. 윤재는 천천히 답했다. 오래된 사람. 정말 오래된. 혜정은 눈빛을 낮추며 더 묻지 않았다. 윤재가 대답해야 할 사람은 아닌 듯한 조심스러운 배려가 담겨 있었다. 윤재는 메시지를 열었다. 미래. 오랜만이야. 윤재 씨, 지금 혹시 만나줄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 심장이 크게 내려앉았다. 형에게서 끊긴 전화 바로 직후 첫사랑이 나타났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다. 혜정은 조심스레 물었다. 가셔야겠네요? 윤재는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혜정은 쓴웃음을 지었다. 표정에 다 쓰여 있어요. 그 사람이 윤재 씨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그 말에 윤재는 더 말문이 막혔다. 혜정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괜찮아요. 가보세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지금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누가 어떤 의도로 다가오는지 모르니까. 윤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미안해요. 혜정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할 일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건 형분이고 그 사람도 그 일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윤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눈빛에는 결심이 깊어지고 있었다. 윤재는 늦은 밤 조용한 카페 앞에서 미래를 기다렸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테이블 위에 점처럼 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조심스레 걸어오는 한 여성이 보였다.
우아하게 나이든 얼굴. 하지만 눈빛은 옛날 그대로였다. 미래. 그녀가 가까이 오자 향수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다. 윤재는 숨을 고르는 동안 30년 전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다. 미래는 조용히 말했다. 윤재 씨 정말 오랜만이네. 윤재는 한참 동안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 속에서 젊은 시절의 미래와 지금의 미래가 동시에 보였다. 무슨 일이야? 미래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고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는 걸 경계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윤호 씨, 당신 형 말이야. 윤재는 온몸에 전기가 번지는 느낌을 받았다. 형을 어떻게 알아? 미래의 표정이 무거워졌다. 윤호 씨, 내가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야. 윤재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움찔 떨렸다. 뭐라고? 미래는 떨리는 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날 물가 근처에서 윤재 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날 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어. 윤재의 머릿속이 텅 비었다. 미래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그리고 그날 일로 인해 지금 이 일이 시작된 거야. 윤재는 숨을 삼켰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 미래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날 우리 셋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윤재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형이 말했던 사건, 그리고 첫사랑이 말하는 돌아올 수 없는 선. 그날 밤 물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미래는 마지막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윤재 씨, 이제 진실을 마주할 준비돼 있어? 윤재는 미래의 마지막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다. 준비가 되었느냐는 질문이 아니라 오랫동안 감춰놓았던 상처를 다시 찌르겠다는 경고 같았다.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말해줘.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미래는 손끝을 꽉 쥐고 있었고 그녀의 손등 위로 올라온 혈관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셋이서 물가 근처 작은 창고에 모였어. 당신, 나 그리고 윤호 씨. 그 말에 윤재의 몸이 소리 없이 굳었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시간의 조각이 가슴속 어딘가에서 톡 하고 건드리는 느낌. 왜 우리가 거기 있었던 거야? 윤재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미래는 턱을 떨며 말을 이었다. 그날은 내가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날이었어. 아무도 모르게 떠나려고 했는데 당신 형에게 들켰던 거야. 윤재는 예상하지 못한 말에 눈을 크게 떴다. 형이 너를 붙잡았다고? 미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윤호 씨는 순수하고 강한 사람이었어. 내가 힘든 집안 사정 때문에 도망치듯 떠나려 하니 그걸 말리려고 했던 거야. 윤재는 숨을 골랐다. 형은 곧잘 문제를 해결하려 들던 사람이었다. 남일이든 동생 일이든. 미래가 말을 이어갔다. 근데 그날 당신도 그곳에 왔어. 내가 남긴 쪽지를 보고. 윤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기억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몸은 무언가에 반응했다. 미래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당신은 나를 따라오지 말라던 편지를 보고도 달려왔어. 윤재는 턱을 떨며 중얼거렸다. 나는 너를 좋아했으니까. 미래의 눈가가 살짝 흔들렸다. 알아. 그 마음 30년이 지나도 기억해. 그러나 감정의 흔들림은 곧 사라지고 어두운 표정이 다시 자리 잡았다. 문제는 당신 형도 나를 좋아했다는 거야. 윤재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형이 널? 미래는 조용히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오랫동안 나 혼자 알고 있었던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윤호 씨가 솔직하게 말했어.
미래를 좋아한다고. 윤재의 가슴이 끊어지는 듯이 아팠다. 세 사람이 얽힌 이상한 도형이 30년 만에 다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그 창고에서 우리는 셋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했던 거야. 감정도, 오해도, 상처도 전부. 윤재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미래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당신은 내가 떠나겠다는 말에 화가 나 있었고, 형은 내가 위험한 사람들과 얽히지 않을까 걱정했고, 나는 둘 다 떠나보내기 싫었어. 윤재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다 셋이 말다툼을 했어. 아주 심하게.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형에게 질투했고, 형은 당신에게 화를 냈고, 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울다시피 했어. 윤재는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 장면이 아주 희미하게 물 위에 비치는 그림자처럼 스친 것 같았다. 미래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다 당신이 밀었어. 윤재의 시선이 크게 흔들렸다. 내가?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호 씨가 당신을 화나게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아. 내가 정확히 기억하진 못해. 근데 당신이 갑자기 형의 어깨를 밀었고 형은 뒤로 넘어졌어. 윤재의 호흡이 가빠졌다. 형이 넘어졌다고? 미래는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뒤는 바로 물가였어. 바닥이 미끄러워서 형이 물속으로 빠졌어. 윤재의 눈이 충혈됐다. 말도 안 돼. 기억이 없는데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통증은 진짜였다. 미래는 고개를 떨구었다. 당신은 미친 듯이 물로 뛰어들었어. 나도 뒤따라갔고 우리는 겨우 형을 끌어냈지만 형은 정신을 잃었었어. 윤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미래는 나직하게 말했다. 그 일이 당신과 형 사이를 깊게 갈라놓았어. 그리고 그 사건이 형에게는 평생 지우지 못한 상처가 됐어. 윤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형이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구나. 그 말을 꺼낼 수 없었구나. 나를 더 괴롭게 만들까봐. 미래는 조용히 윤재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날 이후 형은 당신이 다쳤다고 믿지 못하게 그 사건을 감추고 살았어. 그리고 언젠가 벌어질 일을 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 윤재는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다. 형이 사라진 건 그때 일 때문이야. 그 일을 아는 누군가가 형을 찾아온 거야. 미래의 목소리가 떨리며 가라앉았다. 그리고 그 사람들, 나도 알아. 윤재의 눈이 커졌다. 너도? 미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형을 쫓는 사람들, 30년 전 그 사건의 목격자들이야. 그리고 나를 협박하던 사람들이기도 해. 찬 공기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듯했다. 윤재는 입술을 떨며 물었다. 그 사람들이 형을 잡아간 거야? 미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윤재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들었다. 미래는 손을 떨며 마지막 진실을 꺼냈다. 형이 사라진 날, 난 형이 찾아왔었어. 윤재의 심장이 멎을 듯 멎었다. 형이 너를? 미래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나에게 윤재를 지켜달라고 했어. 윤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진실만이 선명하게 그의 가슴속을 조여왔다. 30년 전 그날 밤 지워졌던 기억, 봉인된 진실, 첫사랑의 등장, 형의 실종, 모든 조각이 하나의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을 기억해야 형을 구할 수 있다. 바람이 느리게 움직였다. 윤재는 오랫동안 숨을 삼키듯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천천히 시선을 미래에게 돌렸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지만 지금 묻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표정이었다. 형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정말 그거였어? 나를 지켜달라고? 미래는 앞으로 기울어지던 상체를 곧게 세우며 살짝 젖은 눈동자로 대답했다. 그래. 그날 밤 현관 앞까지 왔어. 오랜 시간 고민한 사람처럼 얼굴이 굳어 있었고 당신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자기가 찾아보겠다고. 너무 깊이 얽혀 있다고. 윤재는 울음인지 숨인지 모를 소리를 내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다. 형이 평생 자신을 향해 한 말과 행동이 전부 새롭게 결을 갖춰 마음속에서 흔들렸다. 그동안 형에게 느꼈던 서늘한 단절, 말하지 못한 상처, 가까이 있으면서도 서로 멀어져 버린 거리감. 모두 그날 밤의 사고 때문이고 그 비밀을 자기 혼자 안고 살았기 때문이었다. 나 때문에 형이 그렇게. 윤재는 말끝을 잇지 못했다. 그의 몸이 잔잔하게 흔들렸고 의자 등받이 위로 등을 기대는 모습이 어딘가 무너져 있었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윤재 앞에 앉았다. 거리가 아주 가까워졌지만 30년을 돌아와야 도달할 수 있었던 거리였다. 너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그날 밤 우리 모두가 두려웠어. 윤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 아직 젖은 기운이 있었지만 미래의 얼굴을 보고 있는 동안 조금씩 가라앉았다. 그럼 그 목격자들이 왜 지금에서야 나타난 거지? 미래는 깊은 숨을 내쉰 뒤 조용히 말했다. 윤호 씨가 그 사건을 끝낼 수 있는 열쇠였으니까. 30년 동안 그들은 형을 찾아왔고 형은 늘 자리를 옮기면서 당신과 나를 멀리하면서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 윤재의 눈이 크게 떨렸다. 형이 우리를 피해 다녔다고?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야. 윤재는 손을 가슴 위에 올렸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팠다. 형제 사이에 흐르던 모든 오해가 순식간에 풀리면서도 그만큼 더 큰 슬픔이 파도처럼 몰아쳤다. 미래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제 형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윤재는 뜻을 알지 못한 표정으로 미래를 바라보았다. 왜? 미래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형이 아니라 그날 밤의 진실이야.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 기억 속에 있어. 윤재는 숨이 멎는 것처럼 가슴을 움켜쥐었다. 기억이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밤. 물가에서 밀어 넘어뜨렸던 형의 몸. 차가운 물에 잠기던 파문. 떨리는 손으로 꺼내 올렸던 형의 팔. 그 모든 장면이 지금 이 순간 허공을 가르며 되살아났다. 윤재는 눈을 감았다. 30년 동안 봉인된 방이 삐걱이며 열려버린 느낌이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미래는 눈가가 흔들렸지만 입술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기억을 돌아보고 형을 찾아야지. 윤재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은 아직 살아있을까? 미래는 손을 포개듯 다가가 윤재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덮었다. 살아있어. 당신이 이렇게 기억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가 포기했을 리 없잖아.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믿음에 가까운 확신이었다. 윤재는 그녀의 손을 감싸주며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온기를 다시 만지는 사람처럼 조용히 말했다. 미래야, 30년 전 나는 너를 붙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를 잃는 게 너무 무서웠어. 미래는 흔들리는 미소를 지었다. 알아. 그 마음 나도 똑같았어.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오랜 시간 동안 어긋나 있던 길을 다시 잇듯 서서히 가까워졌다. 윤재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 미래는 대답 대신 그의 손 위에서 따뜻하게 손을 포겠다. 30년 전 서로가 놓쳐버렸던 그 작은 온기 하나가 조용히 되살아났다. 그 순간 바람이 잔잔하게 불어와 지나간 시간과 남겨진 상처를 조금씩 쓸어내리는 듯했다. 그리고 윤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에게 아주 오랜만에 허락했다.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 미래는 마지막으로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서로를 지키면서 살아보자. 도망치지 말고, 숨지 말고. 윤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리고 형도 꼭 찾자.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곳에서 새로운 시간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30년 전의 어둠, 잃어버린 기억, 말하지 못한 사랑, 끊어진 형제의 인연. 모든 것은 이제 다시 연결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재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고 그 빛에 물든 세상은 어딘가 오래된 상처까지 따뜻하게 덮어주는 듯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말이 스스로 힘을 얻어 떠올랐다. 앞으로의 삶은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살자. 그 말이 두 사람의 미래를 이끄는 첫 번째 문장이 되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